무대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여전히 매달 수억 원을 벌어들이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비밀은 바로 건물에 있었습니다. 연예계를 떠났어도 끊임없이 돈을 버는 스타들의 부동산 제국. 과연 그들은 어떻게 집과 땅으로 평생 수익을 만들어낸 걸까요? 오늘은 스타들의 은퇴 후에도 돈 버는 부동산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예계 수입은 정말 불규칙합니다.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가 대박나면 순식간에 수십억을 벌어들이지만 작품이 없으면 수입도 제로가 되죠. 더욱이 연예인의 전성기는 길어야 10여 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때문에 똑똑한 스타들은 일찍부터 부동산에 눈을 돌렸습니다. 방송은 줄어도 건물은 월세를 낳거든요. 연예 활동이 끝나도 평생 들어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바로 이것이 스타들이 부동산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많은 스타들이 부동산을 자신들의 은퇴연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같은 제도적 보장이 약한 연예인들에게는 부동산이 유일한 노후 대비책인 셈이죠. 그렇다면 대표적인 스타들의 부동산 제국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여왕으로 불리는 전지현입니다. 현재 전지현이 보유한 부동산 총 시세만 해도 약 1,400억에서 1,5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논현동, 이촌동, 삼성동, 등촌동에 위치한 건물들을 다수 소유하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투자 성공 사례는 2007년 논현동 건물입니다. 당시 68억 원에 매입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230억 원에 매각해 무려 16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겼어요. 한 번의 투자로 160억을 번 거죠. 전지현의 투자 철학은 확실합니다. 강남 핵심 상권의 좋은 입지를 선점하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시세 상승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 가치를 높여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이에요. 현재도 전지현은 연예 활동보다 부동산 투자로 더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우로서의 출연료보다 건물주로서의 임대 수익이 훨씬 크다는 거죠. 가왕 조용필의 경우는 다른 접근입니다. 그는 강남과 논현동에 여러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 화려한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에 집중하고 있어요. 조용필은 현재 70대 중반으로 공연 활동을 많이 줄였지만 매달 들어오는 건물 임대료 덕분에 여전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이 연예인들의 은퇴연금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죠. 조용필의 투자 철학은 화려함보다는 안정성입니다. 무리한 투기나 과도한 대출보다는 확실한 입지의 건물을 현금으로 매입해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어요. 하지만 연예계 최강 건물주를 꼽으라면 단연 서장훈입니다. 농구선수 출신인 서장훈은 은퇴 후 예능인으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투자의 귀재로 거듭났어요. 서장훈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만 수천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강남, 홍대, 송파 등 서울 핵심 상권 곳곳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특히 임대 수익이 높은 상가 건물에 집중 투자해 매달 엄청난 월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장훈은 방송에서도 자신의 부동산 투자 철학을 자주 공개해왔어요. 좋은 입지의 건물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투자하고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해 수익성을 계산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현재 서장훈은 예능 활동으로 들어오는 수익과 건물 임대료라는 두 가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연예인이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송중기는 진짜 재벌집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국내외에 5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을 100억 원에 매입해 재건축을 통해 현재 200억 원으로 시세가 2배로 올랐어요. 또한 한남동 아파트 95억 원,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 150억 원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9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7억 원에 매입한 고급 콘도는 현재 37억 원으로 가치가 상승했어요. 송중기의 투자 특징은 국내외 분산 투자와 고급 부동산 선호입니다. 단순히 수익만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죠. 재테크의 여왕으로 불리는 김희애는 정말 놀라운 투자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6년 청담동의 주차장 부지를 119억 원에 매입해 14년간 주차장으로 운영하다가 2020년 건물을 신축했어요. 현재 이 건물의 시세는 5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8년 만에 약 4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거죠. 게다가 현재 월 임대료만 1억 원 수준입니다. 김희애의 투자 전략은 정말 치밀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지를 매입해 수익을 올리면서 동시에 개발 가능성을 기다렸다가 적절한 시점에 신축해 더 큰 수익을 창출한 거예요. 장근석은 국내외 빌딩 부자로 유명합니다. 2015년 삼성동 건물을 213억 원에 매입했는데 현재 560억 원의 시세로 9년 만에 347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어요. 청담동 건물도 85억 원에 매입해 현재 270억 원으로 185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 투자입니다. 도쿄 시부야에 위치한 건물을 600억 원대에 매입했는데 월 임대료만 약 3억 원 이상을 받고 있다고 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에도 과감하게 투자한 결과입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적 스타가 된 이정재는 550억 건물주로도 유명합니다. 2020년 절친 정우성과 공동 명의로
청담동 빌딩을 330억 원에 매입했어요. 올해 7월에는 개인 회사 명의로 청담동 빌딩을 220억 원에 추가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이정재의 투자 방식은 독특합니다. 믿을 만한 동료와 공동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개인 회사를 통한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단순한 개인 투자가 아닌 사업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권상우와 손태영 부부는 700억 부동산 부자로 유명합니다. 2015년 성수동 공장을 80억 원에 매입했는데 개발 호재로 현재 500억 원 이상 호가하고 있어요. 또한 2008년 17억 원에 매입한 호주 골드코스트 펜트하우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상우는 방송에서 자신의 700억 원대 부동산 부자설을 직접 인정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투자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이효리와 이상순 부부는 조금 다른 접근을 보여줍니다. 제주도 전원주택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단순한 투자를 넘어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냈어요. 효린의 민박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그들의 제주도 집은 이제 팬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이 단순한 자산을 넘어 브랜드가 된 대표적인 사례죠. 이들의 전략은 라이프 스타일과 투자를 결합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수익 창출로 이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스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월세와 임대료입니다. 조용필이나 서장훈처럼 상가나 오피스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를 주는 방식이에요.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수익 구조입니다. 서장훈의 경우 여러 건물에서 나오는 월 임대료만 수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방송 출연료와는 별개로 매달 보장되는 수익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시세 차익입니다. 전지현이나 김희애처럼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매입해서 시세 상승을 기다렸다가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는 방식이에요. 전지현의 논현동 건물 투자처럼 한 번의 성공적인 투자로 수백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확한 시장 분석과 타이밍이 중요하죠. 세 번째는 브랜드 가치입니다. 이효리 부부의 제주도 집이나 지드래곤의 한남동 건물처럼 스타 자신의 브랜드와 결합된 부동산은 단순한 시세를 넘어선 프리미엄을 갖게 됩니다. 팬들이 찾는 성지가 되면서 관광 효과까지 더해져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따라하기 어렵지만 스타들만의 독특한 수익 모델입니다. 네 번째는 콘텐츠 활용입니다. 방송이나 광고 촬영지로 제공해서 추가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에요. 특히 독특하거나 아름다운 공간을 소유한 경우 촬영지 대여료도 상당한 수입원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스타의 부동산 투자가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실패 사례들도 분명히 있어요. 무리한 대출을 통한 투자로 결국 손해를 본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급매로 내놓아야 했던 스타들도 있어요. 특히 투기성 투자나 검증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부동산 투자에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장기적 시각입니다. 전지현이나 김희애처럼 성공한 투자자들은 모두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증식에 집중했어요. 몇 년에서 10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투자에 접근한 거죠. 둘째, 입지 선택입니다. 강남, 청담동, 논현동 등 검증된 핵심 상권에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 성공했어요.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위치가 나쁘면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셋째, 분산 투자입니다. 한 곳에만 몰빵하지 않고 여러 지역, 여러 유형의 부동산에 분산해서 투자한 경우가 리스크 관리에 유리했어요. 넷째, 충분한 현금 확보입니다. 과도한 대출보다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한 경우가 시장 상황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전문가 조언 활용입니다. 성공한 스타들은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나 재무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활용했어요.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다면 스타들의 부동산 투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중요성입니다. 연예인처럼 수입이 불규칙한 직업이 아니더라도 은퇴 후를 대비한 안정적인 수익원을 만들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부동산 임대 수익은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자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분산 투자의 원칙입니다. 스타들도 한 곳에만 투자하지 않고 여러 지역, 여러 유형의 부동산에 분산해서 투자했어요. 이는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에 분산하고 지역도 한 곳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장기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자산을 증식해 나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지현이나 김희애의 사례에서 보듯이 진짜 큰 수익은 시간을 두고 기다릴 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대출보다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고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투자 규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섯째는 이미지나 브랜드와 연결되는 자산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스타들처럼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자신만의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추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카페나 펜션을 운영하면서 SNS를 통해 알려지게 되면 단순한 부동산 투자를 넘어선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스타들의 부동산 제국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을 지켜주는 안전망이라는 것이에요. 전지현의 1,500억, 서장훈의 수천억, 김희애의 500억, 이런 숫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연애 활동을 줄여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스타들처럼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투자 원칙과 전략은 충분히 배울만해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안정적인 수익원을 만들어가는 것 말이죠. 스타들의 화려한 무대 뒤에는 부동산 제국이 있습니다. 무대는 잠시지만 건물은 평생을 보장해주죠. 결국 스타들의 부동산 제국은 화려한 숫자 게임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은퇴 후 어떤 자산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경험이나 계획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